이번에는 이 바늘집을 만들 건데요. 바늘집을 손바느질 하시기 전에 이제 자수를 먼저 놓으셔야 되는데 그 자수 위치, 도안의 위치와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로 38cm, 세로 15cm로 원단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겉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수를 놓을 부분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시접 부분은 빼고 도안을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접 부분은 이렇게 연필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짝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cm씩 주시면 되고요. 1cm씩 주시면 됩니다. 내면탕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접선에서 0.5cm씩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선을 하나씩 그어주시면 되는데 이 선이 이제 자수를 놓을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0.5cm씩 그려줍니다. 0.5cm씩 안으로 해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양 끝에서 9cm씩 안으로 표시를 해주셔서 9cm씩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선을 또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쪽에서도 9cm씩 표시를 해주시고요. 여기를 또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외곽선 부분에 자수를 놓을 부분은 다 이제 그려 놓으신 거고요. 이 외곽선 부분은 이렇게 여기 내면 시접을 뺀 부분이고요. 여기 안쪽 부분만 자수를 놓을 거예요. 이 안쪽 부분하고 여기 두 개의 선을 자수를 놓을 건데 여기는 스케일롭드 버튼홀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할 거니까 이거는 따로 동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롭드 버튼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홀을 해주기 전에 일단 베이스로 체인 스티치는 모두 이제 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남겨놓고 이런 테두리 부분을 스켈레톤 버튼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꾸며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수를 놓을 건데요. 이렇게 체인 스티치를 다 하셨으면은 이 체인 스티치의 끝부분에서 바늘이 나와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스티치의 한쪽을 바늘로 걸어주면서 버튼홀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버튼홀을 해줍니다. 원단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실만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가실 때는요. 체인을
앞에서 뒤로 바늘을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버튼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뒷선으로 이어가실 건데요. 이거를 양쪽으로 해도 굉장히 예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걸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버튼홀 스티치.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여기 끝부분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마무리 하실 때는 끝에서 이렇게 끝에서 바늘을 끼워서 마무리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도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다 수도 넣으시고 하셨을 텐데요. 도안의 위치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그래서 이거를 반절로 접으시고요. 도안을 저는 트레이싱지에 옮겼어요. 왜냐면 트레이싱지에 옮기면 위치를 잡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절에서도 이 접힌 부분에 수를 놓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오게끔 물고기를 잘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테이프로 임시 고정을 해줍니다.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로만 고정해주지 마시고 2개 이상으로는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밑에가 좀 단단하게 받쳐져야지 이 도안이 잘 그려지기 때문에 이 접은 부분은 이제 펴고요. 자, 이 도안하고 원단의 사이에 먹지를 넣습니다. 먹 부분이 원단 쪽으로 가게끔 넣으시고요. 볼펜으로 이 도안의 선을 따라서 꾹꾹 눌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도 잘 그어주시고요. 여기는 비즈를 달아줄 거기 때문에 여기도 선을 표시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도안하고 먹지를 떼시면은 짠 이렇게 도안이 원단에 복사가 됩니다. 네, 이제 물고기를 다 수를 놓으셨으면 비즈를 달아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를 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즈를 달기 전에 이 물고기에 이제 들어가는 자수 부분은 뭐 별다른 응용법이 없기 때문에 기법의 그 동영상을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교재에 그 제가 QR코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수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를 한번 달아볼게요. 이 투명실을 제가 넣어 놓을 거예요. 그 투명실을 이렇게 투명실 잘 안 보이시죠? 비즈를 달기 때문에 이 투명실을 사용을 합니다. 낚싯줄하고는 조금 다른 좀 더 탄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실이고요. 이 실을 바늘에 끼워줍니다.
바늘은 이때는 비즈를 끼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얇은 바늘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 선에다가 비즈를 달아줄 건데 이 선의 오른쪽 끝에 바늘을 빼서 실을 빼줍니다. 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끝으로 해가지고 실을 빼주신 다음에 이제 비즈를 이 비즈도 패키지 안에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강 길이를 맞춰 보시고 하나를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대강 이렇게 맞춰 주시고 길이가 좀 잘 맞을 것 같다 하면은 그때 바늘을 빼주셔서 이번에는 왼쪽 끝으로 바늘을 넣어 주실게요. 이렇게 왼쪽 끝으로 바늘을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비즈가 일자로 딱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 여기에서 끝내주시면 비즈가 많이 달랑달랑 거려서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비즈와 비즈 사이에 있는 실을 징궈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징궈주셔도 되지만은 두 개 내지 3개 정도로만 징궈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 사이사이에 바늘을 빼주시고 또 건너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이를 딱 징궈주세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막 달랑거리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잘 잡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렇게 다가 반대편으로 들어가 주면서 징궈줍니다. 이렇게 징궈주시면은 딱 비즈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카우칭을 해놓으면은 손빨래를 해도 비즈가 많이 흔들거리지 않아서 막 이렇게 빨래를 하셔도 되고요. 세탁을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또 다음 칸에 가실 때는 바로 또 오른쪽 끝에서 이렇게 바늘이 나와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비즈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느집을 이제 술을 다 놓으셨으면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집을 만들어 보는데 일단은 준비물은 이 술을 다 놓은 겉천과 그 다음에 안에 쓸 안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넣을 퀼팅 솜이 필요합니다. 패키지에 보시면은 다 이 구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이 술을 다 놓은 겉감을 뒤집어서 바느질을 할 시접선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시접선은 외곽선에서 1cm 안쪽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네 면을 다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수성펜으로 그린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뒤집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는 부분은 창구멍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적당히 짱구멍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짱구멍. 그래서 여기는 빼고 홈질을 해주실 거예요. 안감은 무늬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나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뒷면이 없어서 그냥 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 안감 위에 겉감을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놔 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퀼팅 솜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 할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해놓는 시침이기 때문에 시침은 빼지 마시고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솜하고 같이 꼼꼼하게 시침을 해주세요. 윤이 있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시침을 다 하셨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해주겠습니다. 실은 퀼팅실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손구멍 쪽을 바느질 하실 때는 나중에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매듭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한 번, 그리고 또 안쪽에서부터 2번 정도, 한 2번 정도 되돌아받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셔야 나중에 뒤집을 때도 매듭이 빠져나오지 않아서 깔끔하게 작품을 완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홈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홈질을 이렇게 한 땀씩 한 땀씩 홈질해주세요. 홈질로 해주셔도 되고 박음질로 해주셔도 되고 반박음질로 해주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홈질로 하셔도 충분히 튼튼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홈질로 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홈질로 해야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땀씩 앞으로 전진하시면서 꼬매주시면 이게 홈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홈질을 여기 창구멍 쪽까지 해서 이쪽 창구멍 쪽까지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둘러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 끝까지 창구멍이 끝까지 다 오셨으면은 창구멍까지 홈질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매듭 짓지 마시고 처음에 되돌아받기 했던 것처럼 몇 번 되돌아받기를 해줄게요. 2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한 땀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쪽에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듭 지어주시고 잘라주실게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다 하셨으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 바느질 한 선에 가까이에 이 솜을 잘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위로 퀼틴 솜을 잘라줍니다. 가위가 잘 안 되니까 바꿔서 그래야 이걸 뒤집었을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손만 잘라줍니다. 원단은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잘라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모서리 부분을 대각선으로 잘라주실 거예요. 네, 이 바느질한 부분에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적당히 여유를 주신 다음에 잘라주십니다.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은 이쪽 뒤집고 나서 구멍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주시고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르고 난 다음에는 창구멍을 통해서 이 창구멍 보이시죠? 창구멍으로 다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모서리 부분은 모서리가 각지게 잘 나오도록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이 각진 부분은 모양이 잘 안 나온다 싶으면 이렇게 무딘, 가위에 무딘 날 쪽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각이 살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도 눌러주시면은 각이 삽니다. 이쪽 각을 살려주시고 각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각을 살려주신 다음에 잘 펴시고요. 펴시고 나시면 이제 창구멍을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창구멍을 잘 막아주셔야 되는데 이 창구멍도 맞춰서 잘 접어줍니다. 이렇게 잘 접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공그르기 바느질 기법 중에서 공그르기를 이용해서 막아줄 거예요. 일단은 모양을 잡고 손톱으로 꾹꾹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공그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그르기 여기 바느질을 할 때는 매듭이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매듭이 안쪽으로 숨어지게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거청과 인천을
앞감하고 안감을 잘 접어주시고, 여기서부터 공구르기 시작합니다. 밑에 천 하나 한 땀 떠주시고요. 밑에 천을 한 땀 떠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직선을 유지하시고, 위에 천으로 가서 한 땀 떠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래천. 그 다음에 위에 천. 계속 반복해주세요. 구멍이 끝나는 부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매듭 지어주는 부분에서는 일단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이 매듭을 원단 안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듭이 나온 실이 이 나온 부분에 바늘이 다시 들어가서 조금 좀 옆으로 해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살살 당겨주시면 매듭이 숨어요. 그러고 바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느질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머니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가 바늘이 들어가는 앞부분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주머니, 가위라든지 이런 거를 넣을 수 있는 뒷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어서 공구르기를 해줄 건데 일단 반절을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살짝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반절을 표시를 해주시고 뒷부분에 있는 원단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때 접는 크기는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넓게 접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 크기를 적당히 크게 하기 위해서 네, 이 정도 한 1cm 정도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가운데에서 1cm 정도 떨어지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접어놨고요. 뒤집어 보면은 뒤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 천끼리 이제 공구르기를 해주실 거예요. 노란색 천이기 때문에 퀼팅실을 노란색으로 쓸 건데 실은 아무 색으로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구르기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매듭을 지으시고 바늘은 안쪽에서 시작해서 공구르기 끝부분으로 이렇게 가주실게요. 그리고 이 실을 톡톡톡톡 잡아 당겨 주셔서 매듭을 숨겨 주신 다음에 접은 만큼 다시 접어 주시고 주머니이기 때문에 손이 많이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금방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몇 번 꼬매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몇 번 노란색 천들끼리 한 3번 정도 꼬매 줄 겁니다. 네, 이렇게 꼬매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공구르기를 들어가 줄 거예요. 노란색 천들끼리 공구르기를 하면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까지 다 바느질을 해줬는데요. 끝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하고 했던 것처럼 이 위천과 아래천을 같이 한 3번 정도 꼬매줍니다. 이렇게 꼬매주시고 난 다음에는 매듭을 또 숨어줘야 되기 때문에 매듭을 여기서 지어주시고요. 여기 실이 나온 방향으로 바늘을 넣어서 얘는 앞쪽으로 놔주도록 해서 톡톡톡톡톡 당겨주시면은 이제 매듭이 숨거든요. 이렇게 매듭이 숨으면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네, 이번에는 바느질에 펠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트는 바늘을 꽂는데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물고기 수가 있는 앞부분에 이제 펠트를 붙일 건데 가운데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반절 접고 또 이렇게 반절 접으면서 지갑처럼 사용을 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서 수선펜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펠트도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살짝 자국을 내주세요. 접힌 자국을 이렇게 내주시면은, 저는 미리 여기다가 위치를 잡아서 표시를 해놨는데, 이 위치하고 맞게끔 해가지고 시침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시침을 한쪽만 미리 해놓을게요. 수평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준 상태에서 바느질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매듭이 안으로 숨어지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매듭을 숨겨줍니다. 당겨주시면은 매듭이 숨어지고요. 그 다음에 펠트 쪽에서 바늘을 넣어주실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번 바느질을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 바느질 튼튼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홈질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천과 펠트를 함께 떠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선을 잘 맞추시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 와서는 아까 첫 번에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몇 번 더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노란색 천에서 펠트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 주실게요. 자, 이 펠트 천하고 가까이에 바늘 빼주시고 여기서 매듭을 지어 주십니다.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때는 여기 바로 이 실이 나온 자리에서 바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한 땀 정도 옆으로 해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빼주실게요. 그러면 좀 더 튼튼하게 매듭이 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도 흔들리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바늘 꽂이도 모두 바느질이 끝났습니다.